네, 리플의 데이비드 슈워츠 명예기술 책임자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XRP가 1만 달러까지 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요. 자기 입으로 직접 말을 한 건데 이 발언을 본 순간 저도 가슴이 한번 철렁했습니다. 리플의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격 전망을 정면으로 부정을 한 거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요. 저는 이 발언을 곱씹을수록 오히려 안도가 됐다는 점인데요. 왜 그런 건지 이번 영상에서 끝까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데이비드 슈워츠가 던진 이 한마디가 왜 리플 홀더 입장에서 오히려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짧게 정리 드릴게요. 슈워츠 CTO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리플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진작에 사용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돌고 있는 XRP 1만 달러 선은 현실성이 없다. 이게 공식적인 발언인데요. 이 발언이 나간 직후에 시장 반응은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방, 트위터, 한국 커뮤니티 어디를 봐도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갈링하우스 CEO가 같은 시기에 XRP를 끝까지 보유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발언보다도 슈워츠 한마디가 시장을 더 흔들었다는 사실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슈워츠 같은 경우에 평소에 입을 잘 열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가격을 콕 집어가지고 부정했다 보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발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슈워츠가 정확히 뭐라고 했느냐.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메커니즘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드려 보자면요. 여기서 인위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이고 메커니즘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쉽게 바꾸면은 리플 회사가 XRP 가격을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 몇 년 동안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핵심적인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리플이 XRP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XRP는 증권이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 내부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번 발언은 가격 전망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시장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 진행될 클래리티 법안 심의 과정에서 XRP를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 쪽으로 분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들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두 번째 신호가 있죠. 바로 트럼프가 후원하는 코인 WLFI 이야기인데요. 5월 초에 WLFI는 약 620억 개 정도의 토큰 잠금 해제가 결정이 됐고 여기서 잠금 해제라는 것은 그동안 팔지 못하게 막아놨던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이 하루 만에 20% 폭락했고요. 큰 손들, 고래라고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 줄지어 빠져나갔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팩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그 빠져나간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장에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남아있는 돈들입니다. 그럼 그 돈이 다음으로 갈 곳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같은 미국의 정치권 테마 코인을 또 살까요? 한번 대인 돈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돈이 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는 미국 제도권 진입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ETF로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은 같은 시기에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남는 후보가 과연 어디일까요? 굳이 제가 입에 담지 않아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미 정답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장의 자금 흐름은 데이터가 며칠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풀어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정치 테마가 식어가고 제도권 친화적인 코인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패턴들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어쩌면 가장 기묘한 부분인데요.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소송 과정에서 과거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사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요. 단 여기서 도지코인은 예외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 번 더 짚어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머스크가 평소에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도 비판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더리움도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유독 리플 XRP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뭐 그냥 단순한 우연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정하진 않겠지만요.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XRP는 이미 미국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정리가 된 완벽한 코인 중에 하나인 거고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XRP를 사기라고 비판을 하려면 그 판결을 내린
미국 사법 시스템과 싸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머스크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XRP는 일론 머스크의 비판 리스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XRP를 좋게 본다? 뭐 이런 증거도 없겠지만요. XRP가 비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코인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는 신호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흐름을 한 줄로 묶어볼까요? 데이비드 슈워츠의 발언은 회사가 가격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이고, WLF의 자금 이탈은 미국 시장 자금이 제도권 코인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겠고요. 일론 머스크의 침묵은 XRP가 더 이상 사기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주에 동시에 나왔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우연이라기에는 결이 너무나도 비슷하죠. 그래서 5월달 단기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5월 11일 전으로서 클래리티 법안 상원은행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 XRP는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ETF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시장 체력은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여기서 큰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클래리티 심의 결과 발표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무리한 단기 매매보다는요, 5월 11일이라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건 단정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일정들, 자금 흐름들 보면서 가장 확률 높은 한 가지 흐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슈워츠의 부정 발언은 가격 전망이 아니라 회사가 시장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이고, WLFI에서 빠진 자금들, 제도권 코인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론 머스크조차도 XRP라는 비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달 5월의 진짜 변곡점은요, 다가오는 11일 클래리티 법안 심의가 될 텐데, 그렇다면 만약 그 심의가 정말로 통과된다면 XRP 가격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답은 다음 영상에서 이 시나리오 3가지고 나눠가지고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길게 들고 가는 구조, 그렇다기보다는요, 오히려 빠르게 수익을 만들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흐름에 가까워지면서 조금 더 갈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보유하다가 결국에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완벽한 고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을 확실하게 챙기는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요, 일단 욕심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 분할로서 수익을 실현을 하시면서 팔고 나서 더 오르는 이런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쪽이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결국에 단기 알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예측과 예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해준 기준대로서 움직이면서 감정 없이 원칙대로 대응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차라리 목표가를 걸어 놓으시고 욕심보다는 이렇게 현실에 맞는 이런 대응들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만약에 팔고 나서 더 상승을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니고, 굳이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큰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합방에 대해서 입장을 논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